예, 안녕하십니까. 그 성수 응봉동 그 성동구 제4선거구 시의원인 황철규 서울시의원이고요. 저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예결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과 그 민생 지원에도 소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으로서는 면밀하게 서울시의 수입 전망을 따져보고 보수적인 추계를 기반해서 지출 예산이 좀 편성되도록 꼼꼼히 그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서울시의 그 사업비를 예산을 보면 시설 사업비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복지 예산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민생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서울시가 여행객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를 찾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시에 많이 들어와서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또 머물러야 되는 곳도 있어야 되고 또 머무르면서 봐야 되고 어딘가를 관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의 또 한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 한강 쪽에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복지 예산인데 가장 힘든 청년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서울시의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에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동구 내 장애인 학교 같은 경우는 필요한 학교입니다. 필요한 학교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성동구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단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만세대가 들어오고 만세대가 들어오다 보면 학생들이 다녀야 될 학교가 필요했고 그리고 인근 부지에 있는 덕수고등학교 부지에 거리상으로 따지면 800m 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더 좋은 부지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이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도 교육청에다가 3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주장이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했죠.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이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뭐 의원의 얘기든 지역 주민의 얘기든 반영이 전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의견과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교육청에 전달을 했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어쨌든 성수 공고 자리에 지금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 저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 뭐 아시다시피 전부 다 여기 오셔가지고 시위를 많이 하셨고 저도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이 장애인 학교를 추진하면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늘어졌던 것 뿐이지 저는 그 늘어지는 가운데에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던 거고 예정대로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고 통과는 원래 예정대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금융재산 심의가 통과됐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교육청에 다른 제안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수공고 부지는 좀 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그 부지 안에 4,800평 중에 2,400평이 아마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부지가 될 것 같고 나머지 2,4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 수가 감소됨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또 고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지를
좀 작은 학교라도 한번 좀 설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예산도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서울시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이제 시설, 학교 시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를 방문해 보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그 교육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청과 같이 반원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원이 학생 수가 1,467명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00명이 더 증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00명이 증원이 됐을 때도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교실이 또 없어요. 교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설적인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저는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이 예전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지금 학교 현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인조잔디구장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인조잔디구장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구 연도가 10년인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은 이 잔디구장조차도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주지 않으면은 운동을 하다 넘어지게 되면은 철가상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상혁 그 교육위원장님과 같이 2년 동안 또 1년 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잔디구장 교체 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박상혁 위원장님하고 제가 교육청하고 1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니네 교육청 돈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 예산을 교육청 매칭 펀드로 교육청 50%, 서울시가 50%를 대자. 왜냐면 지금 또 가장 문제가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가보시면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을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거는 교육청의 자산이고 내가 교장으로 있을 동안은 모든 권한은 내 권한이니 나는 싫어 라고 하는 이제 좀 보수적인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한 50%가 투입이 되면 권리주장을 서울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 서울시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는 되겠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20% 정도를 서울시가 좀 될 수 있게끔 지금 그 저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같이 이제 그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주거도 그렇고 대학생들 기숙사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서울시 전체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한 560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활발하게 지금 이 절차상 재개발 단계에 가고 있는 게 한 260곳. 사업 부지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지만 웬만한 이 재건축 말고 재개발 쪽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법적으로 3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올려주냐 내려주냐 이거를 서울시가 마지막에 그 심의할 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고 임대 아파트의 비율 30% 중에 10%만 청년들을 위해서 주는 거죠. 청년들한테. 그러면 지금 이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도 수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주변에 하숙집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비싸요. 비싸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기숙사가 아닌 그런 하숙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룸텔 이런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기숙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신림동의 신림역 주변에 기숙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철로 만약에 5정거장, 6정거장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면 5%에서 10% 정도만 그 아이들한테 주게 되면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기숙사는 평수를 좀 작게 하고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뭐 3인 1실, 3인 정도가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좀 더 늘려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서울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세수가 거쳐지는 게 몇 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그래도 세수가 많이 거쳐졌는데 지금 1위가 경기도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야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청년들이 더 많잖아요. 뭔가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집을 못 사니까 인근으로 나가는 게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는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30, 40 세대들이 전부 다 경기도권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리라든지 저기 어디지, 저기 어디 저쪽에 인천, 부천, 뭐 용인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자재나 이런 그 공사를 할 때도 좀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뭐 4억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4억 정도에 되는 이자만, 최저 이자만 받아서, 그러니까 거주 기간을 좀 많이 늘려줘야 돼요. 15년, 20년 정도. 그리고 그 15년 정도 있다가는 이 신혼부부들은 15년 정도면은 내가 이제 월급 받고 뭐 하다 보면 또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에다 임대 아파트만 많이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출산도 저는 해결이 돼요. 결혼을 해야지 뭐 출산을 하고 집이 있어야지 가정을 꾸리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들여다봐야 될 거는 이 재개발 지역의 임대 아파트 수를 좀 높여주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 청년들과 미래에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저는 좀 그런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청년들, 대학생들 기숙사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저는 희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시 예산이 거의 한 65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분야별로 또 사업이 해야 되는 예산들이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들이 이제 서울 시민들의 복지나 서울 시민들의 편의 시설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예결위원님들과 33분의 예결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런 허투루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는 곳에 있는 세금들은 저희가 잘 찾아내서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이나 또 현장에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얘기,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청취해서 그런 잘못된 예산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